예, 오늘의 북한 소식. 우리나라로 망명하신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요새 말이에요. 막 열흘 넘게 뭐 잠적하고 막 이러는데 네. 이게 김정은이가 좀 최근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호위 병력이 12만 명이라며요. 예? 네. 12만 명. 네. 아니 북한 병력의 몇 퍼센트가 그러면 호위를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 109만에서 110만 명으로 보는데 10분의 북한군 1이네요, 전체 10분의 병력 1. 10분의 1 더 되죠. 아유, 그러니까 한 9점 몇 분의 1이 김정은 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쓴다. 아, 그런데 북한에서 군대에 나갈 때 예, 고등학교 학생들을 쭉 모아놓고 예, 키 큰 순서대로 서라. 아하, 그래서 역량 저원 뭐쭉 세워놓고 예. 제일 키가 큰 애들은 일단 제일 먼저 가는 게 호위사령부, 우리 말하는 경호실. 예, 거기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체 조건이 제일 좋은 애들 중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분을 또 출신 성분을 봐서 아버지가 좋고 이런 사람들 제일 먼저 보내는 게 호위사령부거든요. 호위사령부에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사무실, 그다음에 김정은 집 한 70여 곳에 이르는 특각 이것을 다 경비를 서거든요. 그런데 호위사령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개 군단급입니다. 원래는. 근데 한 개 군단이 한 4 내지 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강된 한 2개 군단쯤이 김정은은 한 명을 보호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친위대라고 있습니다. 김정은 친위대가 있는데 친위대가 김정은을 싸고 그건 근접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술도 하고 총도 잘 쏘고. 아하. 그거를 곧한 다음이 호위사령부, 우리 말하는 경호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군부대 갈 때는 그 바깥에 보위사령부가 그걸 둘러쌉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를 일반 어떤 경제단이나 일반 주민들이 있는 데 가면 친위대 있고 호위사령부 있고 국가안전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예. 인민보안성이 있고 그러니까 5개의 망을 뚫고 들어가야 김정은한테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가장 최신식 무기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들어왔다. 뭐 어느 C라는 나라에서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치하는 무기가 가는 부대가 바로 호위사령부입니다. 호위사령부 총이 소총부터 권총에 이르기까지 지대공 미사일까지 최신식 무기는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수령 한 사람만 보호하면 되는 군대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요, 네. 뭐 그렇게 층층 막 사람으로 쌓여 있으면 한미가 그 김정은의 동태를 감시하기도 힘들 것 같고, 뭐 우리 뭐 암살, 뭐 부대, 뭐 이런 거 그거 뭐 아니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이가 극도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포 정치를 하는데 공포 정치라는 걸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게 하는 데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쏘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 1인 지배 체제는 확고히 서는데 사람들이 마음은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그런 게 가장 최측근.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이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아, 그렇군요. 항상 그래요. 근데 사실 12만 명이면 그거 다 일일이 못 걸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핵심에 국가안전보위부장이든 보위사령관이든 네. 호위사령관이든 이 사람들이 머리가 돌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그렇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하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어떤 무인 정찰기 같은 것이 떠가지고 반전차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거를 쏘면 어느 때 와서 쏘고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마른 벼락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날벼락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호크도 있고 뭐 미군의 KH 그 뭐 10인지 11인지 그 인공위성부터 정지위성부터 이동위성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리 글로벌 호크라고 2만 메타 이상 예. 떠서 가는 이런 것들로 사실은 얼마든지 김정은의 동선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명분이 예. 그 사람이 미국에 대고 미사일을 쏴서 미국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럼 미국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참 12만 명이 수고하네요. 수고하죠. 예. 예, 한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돌려서요. 그 최근 북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상한 내용 방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재밌습니다. 예. 직접 모습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죠. 850여만 세대가 집이 없어서 새빵이나 쪽방, 움막, 비닐집, 지맘 이런 둥지에서 살고 있고 이 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도 비싸서 수십만 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만 놓고 봐도 역대 최고인 34.2%로서 사상 최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90%는 백수라는 뜻에서 이구백, 또 20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태백 등 이제 별의별 회개한 말들이 다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구백, 이태백 이거는 이태백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예. 근데 이구백이라는 단어 아마 저도 처음 본인께서 예. 직접 수고스럽게 만드신 만든.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물가가 15%나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뛰었다.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요새 우리나라 문제가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디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이분들이 아마 잘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상식이 낮아서 상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계속해서 저런 것을 반복해서 계속 내보내면 다른 소식도 들었던 것들이 예. 실제로 850만 명이 움막에서 사나? 아, 와본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850만 명이면 북한 인구로 치면 한 절반쯤 되는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인구로 쳐도 한 5명 중에 1명은 음악에 살아야죠. 움막에서 살아야 된다는 오늘 소리인데. 어제 음악에서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움막, 예. 비닐집 이런 데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보건 데는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850만 세대가 움막이나 비닐집에서 산다. 이런 거가 정말 우리 같으면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북한에서는 저걸 아침에 한 번 하고 동사무소에서 강연 한 번 하고 또 텔레비전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저게 사실인가 보다. 이게 그래서 프로파간다가 위험한 거거든요. 계속 자꾸 반복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같은 사실을 주입을 시키면 다른 거가 들어갔다가도 저게 맞을 수 있어. 진짜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탈북 방지용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저런 데 가서 너 가도 이제 비닐 움막집에서 사는 움막집에서 거야? 살고 여기는 흙집에서라도 살잖아. 근데 그 움막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무슨 20대가 90%가 저 무슨 실업자다. 그래서 예. 2900이라는 소리 나 오늘 듣다 처음 듣는데 예. 저렇게 하면 나도 가면 다른 사람이니까 나도 실업자가 될 거 아니냐. 이런 탈북 방지용도 되고 남조선은 정말 인권 생지역이라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는 나라가 지금 북한밖에 없는데 저런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건지 예. 참 아니 제가 적어 보니까 좀 측은은 하더라고요. 이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역을 좀 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뭐 과거 외교관 시절에 비행기 많이 타셨겠죠. 그때는 그 북한 비행기 타면 어디까지 갔어요? 뭐 북한 비행기가 동부 베를린, 예. 동베를린도 예. 가고 불가리아도 가고 예. 폴란드도 가고 동구권 많이 갔고 그때는 이 쿠웨이트 같은 나라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하고 주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는 거의 다 다녔죠. 그랬다가 그것이 5개 나라로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그렇죠. 파키스탄에 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가 있었고, 아하. 그 전에 말레이시아가 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가 빠져나가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그다음에 쿠웨이트, 그리고 그 전에 말레이시아, 지금 말레이시아 없어졌는데 지금은 2개밖에 안 남았대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면 쿠웨이트 같은 데 가잖아요. 예. 그러면
중동에서 모은 모든 현금이 그 비행기를 통해서 평양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아하. 그리고 파키스탄에 예. 비행기가 간다 그러면 동남아에서 모은 돈들이 다 글로 가고 아. 그리고 저기에서 비행기에서 온갖 비밀 장비들 뭐 총이든가 그런 거. 마약이든가 이런 게 어허. 외교 파우치로 또 가고. 또 가고. 이걸 못 하게 됐네 지금. 그렇죠. 가는 것도. 그 중국하고 아. 러시아밖에 없는데 뭐 예. 지금 예. 뭐 중국도 아마 정신 차리고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금괴를 나르는지 마약을 가져오는지 참 예. 그게 힘들겠죠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